지류에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게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이론 작성하고, 거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보이세요, 여러분들? 거기. 그게 뭐 세무조정 하세요라는 듯이 항상 세무조정 하라고 일반적으로 냅니다. 그럼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한시 방향으로 가보실래요? 한시 방향으로 가시면 과목별 세무조정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그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라고 여기 있을 거예요. 한시 방향 쪽 중간에 보이세요, 여러분들?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자, 클릭하시고요. 클릭,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자, 얘는 입력하는 방법을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일단 시험에서 이렇게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작성하세요 라고 하면은 무조건 화면 맨 위에 있는 F12번 불러오기 있죠. 예, 이게 회사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 걸 불러오는 거거든요. 자, 얘 불러오기 무조건 하시는 거 외워주시는 겁니다. 얘는. 예. 자, 불러오기 눌러주세요. 자,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회사는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회사를 출제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무조건 세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세팅.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세팅을 먼저 해주세요. 세팅하셨죠, 여러분들? 예. 그럼 이게 전부 다 회사가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한 내용들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 그러면 5시 방향 가시면 아마 확인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그럼 확인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십니다. 이 정도면 외우실 수 있죠, 여러분들? 이게 그나마 우리 법인세에서 쉬운 명세서에 속해요. 자, 확인 누르시고요. 그럼 갑자기 얘를 이렇게 불러오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뜻입니다. 화면 보실게요,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이 뜻이에요. 자, 회사가 계정 과목은 다 500번대는 공장 거죠. 500번대 우리 세금과 공과는요, 공장 거. 그 다음에 800번대 세금과 공과는 본사 거죠. 어차피 다 비용이에요, 비용. 그러니까 회사가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네모박스 친 게요. 그리고 그러면 세금과 공과인데 왜 세금과 공과를 했는지 내역이 있어야 되겠죠. 그 내역이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친 거 있죠. 거래 내용 요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보시는 거냐면 이 회사가 다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했죠. 그럼 회사가 비용 처리했는데 거래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거래 내용을 보시고 이게 세법도 단기 송금이 맞아요. 그러면 세무조정이 있을까 없을까요? 단기 송금이 맞으면. 다시 회사가 비용 처리했어요. 비용 처리했는데 이게 세법상 단기 송금이 맞대. 거래 내용 보니까. 그럼 세무조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금액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아요. 맞죠? 이건 다 금액은 맞는데 그 내용 보고 내용이 같냐 다르냐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적으로 송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이 여기서 안 나타나요. 알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거래 내용을 봤더니 세법상 단기 송금이 아니래. 그럼 세무조정이 있겠죠, 당연히. 알죠? 그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유보 기타 사유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 거래 내용을 보고 세법상 단기 송금이면 세무조정 안 하는 거고요. 그 체크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단기 송금이 아닌 건 어디서 체크를 해줘야 되냐면 여기에요. 화면 오른쪽 쭉 가시면 금액 오른쪽에 송금 불산이 표시라고 있죠. 보이세요? 녹색란? 요 녹색란의 거래 내용 보시고 이게 단기 송금에 해당되지 않으면 여기에 송금 불산이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일단 어떻게 하는지는 이해되시겠죠? 근데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일단 여러분 이 중에서 아무거나 클릭 하나 해주세요. 아무거나 클릭. 송금 불산이 표시 쪽에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아무거나 클릭해보세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무거나 클릭하시고 맨 아래쪽에 혹시 메시지 박스라고 팁이라고 있어요. 메시지 박스 하면 항상 아래쪽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메시지 박스라고 하면
그럼 아래쪽 가시면 여기 0번 송금산입이 있고 1번 송금불산입이 있죠. 0번 송금산입은 없어요. 우리 시험에선. 왜냐하면 우리 금액은 잘못된 게 없기 때문에 회사가 비용 처리했는데 금액에 오류가 없으면 송금산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0번은 없는 메뉴다라고 취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송금불산입에 해당되는 것만 보세요. 송금불산입에 해당되는 것만 내용을 보시고 여기 이쪽 라인에서 다 1번을 누르시는 거예요. 한 번씩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만 떠들면 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50만 원짜리 있죠? 여기 화면 보실게요, 화면. 그 화면에 우리가 2월 19일자에 거래 내용이 폐수 배출 부담금이죠. 그럼 폐수 배출 부담금을 회사가 단기 비용 처리한 거잖아요.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에 송금불산입이면 1번 누르고 송금불산입이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얘는 송금불산입이에요, 아니에요? 폐수 배출 부담금. 맞아요. 폐수 무단방류한 거죠, 밤에. 무단방류했으니까 세법은 야, 이게 무슨 비용이니? 영원 이거 부당한 유출이야? 무단방류했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럼 얘는 뭘까요? 송금불산입. 일단 사유출돼야죠. 부당한 유출이잖아요, 여러분들. 무단으로 몰래 방류한 거니까. 그럼 이 중에서 누구한테 갔어요? 그 귀속이. 국가한테 되는 거잖아요. 국가 등. 그럼 뭐로 해야 될까요? 그죠. 기타 세출입니다. 이게 송금불산의 기타 세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아까 했던 그 이론이 안 되면 못해요. 맞죠? 그럼 우리가 그리고 세무조정은 건 바이 건으로 다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타 세율출이 6번 나왔잖아요. 그럼 한 방에 6개를 한 방에 하는 게 6개를 다 하셔야 돼요. 세무조정은. 다시 기타 세율출이 만약에 6개가 나왔대요. 그럼 6개를 한 방에 금액을 몰아서 한 방에 그냥 송금불산이 기타 세율출을 한 방에 하는 게 아니라 6개를 다 해야 된다고. 하나씩 다. 그렇죠. 여기는 건별로 하셔야 되지. 왜냐하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그 내역이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폐수로 기타 사유출인지 나머지로 기타 사유출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세무조정은 원칙이 건 바이 건입니다. 건별로 해야 됩니다. 건별로 별도 언급 없어도. 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 폐수 배출 부담금을 회사가 비용 처리했죠? 비용 처리했으니까 송금불산입 하겠다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럼 라인을 맞춰야 되겠죠? 그럼 폐수 배출 부담금 라인 이쪽으로 쭉 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표시 송금불산입 표시가 1번이었죠?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를 누르시고 1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송금불산입이니까. 이해되세요? 자, 클릭. 자, 라인 맞춰서 하고 여기에서 1 누르시면 송금불산입이라고 뜰 거예요. 1 누르세요. 1. 그럼 송금불산입이라고 뜨죠? 이렇게 뜹니다. 이거 하시고 바로 세무조정 하셔야지.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해야지 라면 실수합니다. 분명히 사람인지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무조정 해야죠. 근데 우리가 원래 세무조정을 하는 곳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각 메뉴마다 세무조정 하는 곳이 있어요. 각 메뉴마다. 그게 뭐냐면 11시 방향 가보실래요? 11시 방향. 자, 11시 방향 가시면 조정 등록이라고 있어요. 보이시나? F3번 조정 등록이요? 요게 해당 메뉴마다 세무 조정을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물론 별도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꺼내셔도 되지만 해당 메뉴마다 다 있어요. 알죠? 그럼 여기 조정 등록을 눌러보세요. 한번 눌러보시고. 자, 누르시고요. 자, 누르신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과목은 F2번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네이버 검색어 치듯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송금불산입 한 게 폐수죠, 폐수. 그럼 여기에다가 폐수 이 정도 치시면 됩니다. 한번 쳐보세요. 폐수라고. 왜냐면 우리가 지금은 다 여기 송금불산입 쪽이잖아요. 맞죠? 여기 오른쪽에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 쪽은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분명히 왼쪽이 가산조정이고 오른쪽이 차감조정이라는 걸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폐수라고 쳐보세요. 직접 폐수 하고 엔터. 패자가 왜 이렇게 되지? 폐수 하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뜨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뜨는 놈들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폐수 배출 부담금을 송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유출 처분함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럼 얘 이렇게 뜨는 애들 그냥 누르시면 돼 얘를. 근데 안 뜨는 애들은 어떻게 입력하는지는 곧 하면서 설명할 겁니다. 됐죠? 자 엔터 이거 클릭하고 엔터. 그럼 우린 여기에서 금액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금액만. 이렇게 자동 검색되는 애들은요. 얼마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50만 원이죠. 여기 50만 원이잖아. 50만 원. 여기 숫자 50. 폐수 배출 부담금 50만 원이잖아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직접 50만 원 치시는 거예요. 50 기타 사유출. 이렇게. 자, 여기까진 되세요? 자, 근데 제가 설명드릴 게 있어요. 자, 보시죠. 여기서 멘탈 나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자, 보실게요. 잘 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소득처분 중에 8번, 9번, 10번은 배운 적 없죠? 안 나와요. 시험에 넘어갑니다. 뭐 임시유보, 출자의 증가 넘어와요. 알죠? 나머지는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는, 자, 여기 화면 보시면 얘는 쉬워요. 우리가 유보 뺀 나머지는 쉽습니다. 여기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유출, 기타는 알죠 우리가. 이거는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요놈 새끼들 유보 쪽이 문제예요. 유보 쪽. 여기. 일단 칠게. 여기 유보 발생이 있고 여기에 유보 감소가 있죠. 제가 이미 했지만 감소는 마이너스 유보가 아니라 추인이다라고 했죠. 추인. 어떻게 하지 않았나? 자적을표할 때? 그죠? 감소는 추인이지 마이너스 유보가 아니라고? 맞죠? 그리고 발생은 그냥 플러스 유보든 마이너스 유보든 추인이 안 된 발생이다. 오케이? 일단 외워주시고. 알죠? 그래서 유보 감소는 마이너스 유보가 아니라 추인이에요, 추인. 알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 화면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가끔씩 놓치셔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여기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 쪽은 플러스 유보란이에요? 마이너스 유보란이에요? 그렇죠? 우리 가산조정이잖아요. 지금 잠깐만요. 얘 가산조정이죠? 그럼 얘는 플러스 유보란입니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유보 발생이죠. 1번. 1번은 그냥 플러스 유보 자리니까 플러스 유보가 발생했다 그 말이에요. 되시겠어요? 플러스 유보가 발생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문제는 요 파란색 유보 감소예요. 추이는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플러스 유보는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유보는 플러스 유보로 추인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떨 때 적냐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잘 보셔야 돼요. 여기 2번이 중에 2번이 플러스 유보로 추인될 때 적습니다. 얘로 추인될 때. 그럼 우리가 얘로 추인되는 거 어떤 유보가 얘로 추인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유보가 해당 요 녹색 유보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유보 감소는 어떨 때 거는 거냐면 마이너스 유보가 지금 있는 자리는 플러스 유보 쪽이죠. 플러스 유보로 추인될 때 여기 있는 2번 유보 감소 가는 거예요. 일단 여기가 플러스 유보 자리입니다. 되시겠죠? 그럼 1번 유보 발생은 플러스 유보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지금 자리가 플러스 유보 자리잖아요. 그러면 해당 요놈 쪽 얘로 추인되는 걸 거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는 건 마이너스 유보가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 있죠? 얘로 추인되는 거. 위에 있는 놈으로 추인되는 것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가 해당 유보로 추인될 때 거는 겁니다.
일단 이해 안 되시면 오른쪽 해보죠. 오른쪽. 네,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에 잠깐 여기다 아무거나 검색해 볼게요. 아무거나 이렇게 예. 잠깐만 뭘 걸지? 아무거나 에이씨 몰라. 아무거나 자 아무거나 걸었었죠 그냥. 예.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 있죠? 그럼 여긴 가산조정, 차감조정. 차감조정이죠? 그럼 차감조정에서는 여기는 플러스 유보자리예요? 마이너스 유보자리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유보자리입니다. 오카이? 응. 잠깐만, 이것도 클릭하고 해볼게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유보자리입니다.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진짜 많기 때문에 설명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 차감 조정에서는 사유출이 있대요, 없대요? 벌써 사유출 없는 거예요. 분명히 했었는데, 미줄도 샀는데. 복습 반드시 해주셔야 돼. 안 하면 큰일 난다, 여러분들. 알죠? 그러면 마이너스 유보자리니까 여기 있는 1번 유보 발생은 뭘까요? 그쵸. 이건 그냥 마이너스. 전 다행인 게 여태까지 그 강사 생활하면서 목이 쉬어본 적이 없어요. 쪽복받은 성대. 선생님들 가끔씩 목 나가는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잘 물려주셔가지고. 네. 여기가 마이너스 유보가 발생한 거예요. 여긴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근데 항상 우리 유보 감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인이지 마이너스 유보가 아니에요. 무조건. 그러면 지금은 마이너스 유보 자리잖아요. 왜요? 저 불쌍해 보여요? 괜찮아. 먹고 살아야죠, 저도. 자, 보시면. 저도 힘들어요. 저 지금 땀 흘려요. 자, 그러면 지금 위치는 마이너스 유보 자리죠? 그럼 일단, 마이너스 유보, 해당 쪽으로 추인될 때 우리가 거는 거예요.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 그럼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는 건 어떤 유보가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돼요? 그렇죠. 플러스 유보가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될 때는 여기 있는 유보 감소하는 거예요. 해당 쪽으로 추인. 아까는 가산주니까 플러스 유보로 추인될 때는 왼쪽이었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유보 자리니까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될 때 거는 거라고요. 오케이? 할 때마다 계속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아셨죠? 처음엔 이래요.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시네. 나중에 한번 꼭 주말 같은데 시간 나실 때 꼭 보세요. 그래도 힘들어.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이너스 유보자리니까 지금 플러스 유보가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됐다라고 걸어준 거예요, 컴퓨터가. 알죠? 계속 하겠습니다. 나올 때마다. 일단 발생 쪽은 괜찮으시죠? 발생 쪽 괜찮으실 거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바이 건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하나 했죠? 그럼 나오셔야 돼요. 원래 FM대로 하면 하나하나씩 해야 되니까 얘하고 닫고 얘하고 닫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닫습니다. 자, X.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금과 공과 볼게요. 항상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거래 내용이 진짜 중요해요. 거래 내용. 왜냐하면 회사가 다 비용 처리했거든요. 그럼 이 내용을 보고 비용이 세법도 맞으면 세무조가 없는 거고 비용 아니고 자산이나 기타 사회유출이면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유보나 기타나 사회유출이면 계속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무조건 세금과 공과 쪽은 이론이 잘 돼야 돼요. 거기 안 되면 여기 못 해요. 알죠? 자, 해보죠. 그럼 여러분들 산재보험료를 회사가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다라는 뜻이잖아요. 두 번째 거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비용이 맞아야 아니에요, 세법상. 이건 상식. 그렇죠. 산재보험료 냈는데 미안하다. 그거 송금 아니다. 이렇게 하면 나가치잖아요. 그래서 얘는 송금이니까 세무적이 없겠죠. 없으니까 송금불사 표시 못하는 거예요. 설마 송금 산입하시면 안 돼요. 장부에서 비용 처리했는데 세법도 송금이면 송금 산입은 없어요. 비용의 차이가 금액의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은. 되세요? 그래서 2번은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송금 불산입에 대해서 계속 하는 거 1번 눌러가지고.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여기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회사가 비용 처리했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건 뭐냐면 우리가 법인 소득분 지방소득세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분 지방소득세. 알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럼 법인분 지방소득세는 일단 뭐처럼 본대요? 법인세처럼. 법인세에 딸려진 부가세라면서 얘가. 그럼 법인세처럼 하셔야 돼, 법인세처럼. 그럼 법인세는 여러 회사가 비용 처리하면 송금 불산입 해야 안 해요? 해요. 왜 한다고 했어요? 법인세 차감자도 돌려놓고 다시 계산하려고. 그래서 꼭 오늘 가서 외우셔야 돼. 안 외우시면 서로 간에 마음이 아파. 진짜. 알죠? 그래서 송금불산입 해요. 그리고 소득처분은 기타 1번 유형이 그냥 기타 사유출 좀 외워주세요 꼭. 그럼 얘도 송금불산입 해야죠 표시. 똑같이 해보실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건 여러분이 세금과 공과를 오늘 막 해서 그래요. 그럼 오늘 가셔가지고 제가 숙제 낼 거거든요. 워낙 세무 좀 많아요. 그걸 꼭 해주셔야 돼요. 꼭 복습. 안 하시면 진짜 마음 아파요. 여러분 못 따라와요. 알겠죠? 그래서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여기 송금불산이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하고 되셨나요? 그리고 조정 등록 눌러야죠. 원래 이렇게 노가다를 해야 됩니다. 원칙은. 제가 이거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계정 과목 검색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도 설명해야 돼서 그래요. 여러분 다 검색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자, 조정 등록 눌러서 여기 두 번째 줄부터 다시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다 송금불산입이니까. 여기. 그럼 우리가 여기 지금 뭐냐면 소득분 지방소득세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뭐 소득이라 해볼까? 소득. 치면 여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 맞아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끔 어떤 분들이 계시냐? 선생님, 계정 과목이 다른데요? 아니에요. 그럼 계정 과목 안 본다면서요. 우리는 항상 뭐만 보냐면 금액 맞았니? 소득처분 맞았니? 가산조정 맞았니? 차감조정 맞았니? 그것만 봐요. 알죠? 소득세분 지방소득 상관없어요. 알죠? 우리가 내가 불안하다. 왜냐면 난 법인세 분인데 소득세가 돼 있으면 뭐라고 출제위원이 장난칠 수 있다라고 의심도 가잖아요. 그런 의심 많으신 분 계시니까. 그때 어떻게 하는지 설명할 거예요. 그럼 얘 맞죠? 지방소득세, 송금불산입하고 기타 세율 처분은 맞는 표현이잖아요. 맞죠? 그럼 얘하고 금액이 100만 원일 거예요. 물론 얘는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100만 원 금액 보려면. 되세요?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한 놈들이 좀 앞으로 나올 거예요. 진짜로. 알죠? 이거는 그냥 외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진짜. 100만 원 맞죠? 100만 원. 혹시라도 제가 가끔씩 어떤 오해를 하냐면 표정이 많이 심각하시면 이해가 안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혹시 습관적으로 내가 이런 거 이해할 때 막 표정이 심각하다 뭐 이렇게 내가 어떤 습관이 있다라고 저한테 미리 해주셔야 돼요. 제가 오해를 안 하니까. 자, 닫고요. 되셨죠? 지금 따라하고 계세요? 따라하고 계세요? 왜 안 하셨어요? 이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여기. 이쪽 클릭해야죠. 마우스로. 클릭하고 이쪽 소득 여기서 몇 번 눌러야 돼? 송금불산. 여기 1번이 1번. 1번 눌러요. 그리고 조정 등록 눌러요. 그럼 여기 두 번째 칸부터 해야죠. 송금불산입이니까 여기에서 내용을 보야죠. 내용을 그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 소득분이니까 뭐 대략 한 두세 글자. 그렇죠. 엔터. 그럼 안 되잖아. 그럼 두 글자로 한번 소득까지. 소득까지. 예. 그렇죠. 이렇게 뜨죠. 그럼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금액은 여기 이렇게. 이거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되실까요? 이렇게. 그럼 닫고요. 따라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자, 네 번째인데요. 여러분들 그 법인이 동업자 조합, 여기 보이시죠? 법인인 동업자 조합에 대한 일반 회비 보이시죠? 일반 회비. 그래서 핵심은 조합에는 일반 회비, 일반 회비. 우리가 아까 일반 회비는 비용 인정한대, 인정 못한대요. 그죠? 인정한다라고 했죠. 근데 얘가 특별 회비면 송금 불산입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송금 인정이니까 얘는 송금 불산입이란 세무정 없는 거죠. 없는 거니까 얘는 넘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세금과 공과 4월 24일자 있죠? 볼게요. 자, 주식이 양도는 판 거죠?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를 냈대요. 요거 상식으로 하시면 돼요. 우리가 주식을 팔았을 때 세금 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나라에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럼 이거 잘못해서 내는 거예요? 주식 판게 잘못이야?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거 대주주가 팔면 때려요. 여러분, 대주주가 팔면 엄청난 영향 주거든요. 주가에. 대주주가 판다는 소리 나오면 특히 이재용 회장이 상속세 걸렸잖아요. 걸린 건 아니고 상속세 내면 주식 팔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팔면 어마어마하게 주가 떨어져요. 워낙 큰 지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때려버립니다. 알죠? 근데 지금은 대주주 양도는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주주가 내야 될 걸 회사가 대신 내주면 그거는 배당 때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괜찮습니다. 오케이? 대주주 양도는 아니니까. 자, 따라오시고. 자, 그 다음에 4월 25일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 거. 자, 4월 25일자는 증자 시 발생한 등록세라고 돼 있죠. 요게 뭘까요? 증자 시 발생한 등록세. 이게 신주 발행비. 신주 발행비. 예. 우리 신주 발행비는 자, 여러분들 교재 어디냐면은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교재 95페이지. 교재 95. 일반 교재, 법인세 교재. 그럼 제가 앞으로 기출문제 교재라고 하지 않으면 일반 교재입니다. 법인세 교재. 법인세 교재요. 그 기출문제. 네, 법인세 교재. 법인세 교재 95페이지. 95. 자, 95페이지의 맨 아래쪽에 혹시 그럼 동그라미 2번에 밑줄 쳐져 있나요? 95페이지 맨 아래. 맨 아래 보시면 그 동그라미 2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신주 발행비 포함이라고 밑줄 쳐져 계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보는 거잖아요. 세법이요. 오케이? 예. 자, 그럼 여기 화면 보실게요. 아까 했던 거 좀 외워주시는 거 꼭 이 시험에 내요,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 꼭 오늘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여기 아까 어디 있냐? 오늘 가셔서 꼭 외워주세요. 어디 있었냐면 요거였어요, 요거. 여기 화면 보실게요. 우리 아까 113페이지 1번 있죠? 숙제. 113페이지 1번. 꼼꼼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여기는 잘만 여러분들이 세금과 공과 이쪽만 좀 외워주시면 다 맞으실 수 있는 파트예요. 좀만 해주시면. 자, 113페이지 1번. 법인세 교재. 그거 맞아요. 어저께 사셨던 게 두꺼운 놈이 기출문제 교재입니다. 자, 113페이지 1번 보시면 우리가 아까 얘가 신주 발행비를 회사가 비용 처리했죠. 수수료 비용이든 세금과 공과든 다 비용했잖아요, 회사가. 맞죠?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신주 발행비는 뭐라고 했냐면 자본에서 뺀다라고 했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자본에서 빼는 놈입니다. 되실까요? 근데 가셔서 꼭 해주셔야 돼, 공부. 자, 보시면 여기
있었잖아요. 장부에서 비용 처리했어요. 여러분 비용 처리. 맞죠? 비용 처리했는데 세법은 비용이 아니라 자본의 감소예요. 자본의 감소.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송금, 불산입, 기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가셔가지고 첫 번째 제가 숙제 그 설명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보세요. 지금은 좀 시간 없으니까 왜냐면 시간을 다 소비하면 여러분들이 못 풀어요. 그럼 저 혼자 떠들고 혼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 기타입니다. 혹시라도 신주 발행비를 비용 처리하면 좀 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일 다시 설명할게요. 송금, 불산입, 기타, 암기 요거 진짜 어렵거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왼쪽. 일단 처음부터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증자 시 발생한 등록세, 즉 신주 발행비를 회사가 비용 처리했죠. 그러면 송금불산이 방금 기타였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얘를 쭉 오른쪽으로 가서 얘 송금불산입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1번 요 라인에서 1번 라인을 맞춰 주셔야 돼, 꼭. 1번 송금불산입이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이렇게? 1번 여기서 증자 시 발생한 등록세 너 이거 비용 처리한 거 송금불산입 할게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조정 등록 눌러야 되겠죠? 자, 또 송금불산입 조정 등록 누를게요. 자, 조정 등록 누르십니다. 그럼 얘도 송금불산입이니까 세 번째부터 해야 되겠죠? 괜찮아요. 처음부터 하시는 걸로. 근데 여기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안 뜰 거예요. 신주 발행비는요. 몇 번 검색해. 신주. 안 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뜨는 애들이고 안 뜨는 애들이 은근 많아요. 됐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강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죠. 얘는 자동 검색 기능 이용 못 하는 거죠. 됐죠? 자, 외워주실게요. 아까처럼 우리가 이렇게 자동 검색이 되는 건 금액 바로 했었죠. 금액만 입력하면. 근데 이렇게 자동 검색이 안 되는 애들은 계속 검색해봤자 안 떠요. 그러면 일단 X 누릅니다. X 누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자동 검색이 안 되고 우리가 직접 세무종 해야 되겠죠.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실래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혹시 직접 입력이다라는 그 혹시 칸 보이세요? 직접 입력이라는 곳? 여기가 지금은 여러분 색깔이 안 쳐져 있죠? 색깔.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직접 입력을 한번 눌러보세요. 클릭 한번 마우스로. 한 번만. 한 번 누르시면 얘가 갑자기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요. 맞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자동 검색을 막아놓고 내가 직접 세무조정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동 검색이 안 되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동 검색 도움을 받으시고 안 됐을 때 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입력을 누르셔야 막아놔요. 이걸 안 클릭하시면 계속 자동 검색해 버립니다. 알죠? 그러면 이거 막아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세 번째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직접 치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신주 발행비라고 하셔도 되고 여기 제목이 증자 시 발생한 등록세니까 얘처럼 하셔도 되는 거고요. 계정 과목은 적당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전 신주 발행비라고 할게요. 신주 발행비 이렇게 직접 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건 다 치셔야 됩니다. 내가 직접 다 하는 거니까. 과목은 적당하게만 뭐라고 안 해요. 절대. 그리고 금액이 얼마냐면 71,000원이죠. 여기 증자 시 발생한 등록세 세금 과목가 71,000원이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금액 71,000원 치시고요. 하고 엔터. 그리고 얘 소득처분 아까 뭐였어요? 기타였죠? 기타였죠 아까? 기타니까 7기타 우리가 또 쳐야 돼 직접. 요거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
마우스로 기타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자동 검색 기능 다시 활용하시려면, 자, 다시 자동 검색 기능 다시 활용하시려면, 요 직접 입력을 한 번 더 눌러서 풀어야 돼요, 색깔을. 아셨죠? 그럼 한 번 더 눌러보실래요, 이거 한 번? 한 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이 해제가 되죠? 해제되면 이제 또 자동 검색이 또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너무 귀찮잖아요. 지금 하는 건. 자꾸 껐다 다시 봤다 껐다 다시 봤다 해야죠. 좀 불편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얘는 원래 이렇게 하면 원래는 얘처럼 하는 게 맞아요. 하나 하고 세무조하고 하나 하고 세무조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근데 워낙 짜증나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꺼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닫습니다, 여러분들. 닫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 보시고 그냥 송금불산입에 해당되는 걸 다 표시하는 거예요. 아시죠? 표시한 다음에 그냥 한꺼번에 세무조정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쪽 동네는. 유일하게. 맞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됐죠? 그럼 지금부터는 저랑 송금불산입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같이 파악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7월 15일자에 부가가치세 가산세 낸 걸 회사가 세금과 공과 비용 처리했죠? 요거 송금불산입이 아니에요? 맞죠? 가산세잖아요. 가산세. 세법상 의무 위반한 거죠. 가산세. 예. 그럼 송금불산입 뭐예요? 소득처분? 그렇죠. 기타사 유출. 왜냐면 가산세는 국가한테 간 거니까. 부당한 유출이지만 국가한테 귀속이 됐으니까 기타사 유출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해당 라인 쪽 쭉 가서 송금불산입 1 누르시면 되는 거죠. 원래는 건 바이 건으로 해야 되지만 계속 하나씩 할게요. 자, 그 다음에 7월 22일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요 부담하고 세금과 공과 처리했대요. 여러분 간주임대료는 배우셨죠? 간주임대료는 내가 잘못해서 내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전세 사업자다 보니까 월세하고 전세 형평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 내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당연히 송금이에요. 단기 송금. 이해되세요? 그래서 간주임대료는 당연히 세금과 맞아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7월 27일자 첫 번째. 여러분 상무이사 자택에 대한 재산세를 회사가 비용 처리했대요. 요건 비용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죠. 이게 그냥 재산세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상무이사에 대한 자택의 재산세는 걔가 내야지. 왜 내가 내? 회사가. 그럼 얘는 송금불산이 맞겠죠? 소득처분은. 상여죠. 그렇죠. 상무이사한테 부당한 이득을 준 거잖아요. 부당한 유출을 우리 회사는 했고. 이해되세요? 그럼 얘는 송금불산이 상여가 되겠죠? 자택재산세 회사가 낸 거? 되시겠어요? 그럼 얘도 송금불산이 표시해야 되겠네요. 라인 쪽에다가. 7월 27일자 상무이사 자택 재산세 15만 원 송금불산입 하겠다라고 1번. 자, 그 다음에 7월 27일자 재산분 주민세요. 우리 아까 주민세는 다 송금이었죠? 맞죠? 그래서 주민세는 다 재산분이든 우리가 종업원분이든 다 괜찮습니다요. 그래서 얘는 송금이니까 송금불산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많이 낼 수도 있긴 해요. 자, 9월 1일자요. 자, 산재보험료 가산금을 회사가 비용 처리했대요. 이거 송금불산입이 아니에요. 맞아요. 가산금, 벌과금, 벌금, 과태료. 오늘 가셔서 꼭 외워주시는 거예요. 거기 101페이지였나? 91페이지부터. 아무튼 그 세금과 공과금 동네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알죠? 그래서 가산금은 우리가 벌금 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는 송금불산입, 가산금은 또 국가 쪽한테 내는 거죠. 그래서 잘못해서 내는 거지만 국가한테 가는 거니까 기타세 유출이 되는 겁니다요. 부당한 유출이지만. 송금불산입 1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9월 1일 맨 아래에서 세 번째 거요.
자, 9월 1일 날 회사가 산재보험료에 대한 연체료를 내면서 세금과 공과 비용 처리했대요. 요거 송금 인정해야 안 해요? 하죠. 우리가 아까 연체, 지체 들어갈 원칙은 벌금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송금 맞아요. 예외적으로 우리가 건보료에 대한 연체료만 벌금 등 해당. 맞죠? 산재보험료는 건보료 아니죠? 건보료 아니니까 송금 인정. 얘는.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자, 9월 10일 날 회사가 환경개선 부담금을 내고요.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대요. 요거 비용 인정, 불인정? 저 인정합니다. 여기 아까 오염물질 배출하는 것에 대한 일부 부담을 하라라는 거였죠, 여러분들. 무단방류한 거, 오염물질 무단방류한 거 말고. 됐죠? 그래서 얘는 송금 인정. 그 다음에 마지막. 자, 9월 18일 날 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을 부담하고 회사가 비용 처리했대요. 우리 아까 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 건물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해당 자산과 관련되는 공과금이잖아요. 그럼 얘는 자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산. 근데 회사가 비용 처리했죠. 그럼 송금불산입 해야 안 해요? 합니다. 왜냐? 자, 여기다 쓸게요. 왜냐면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이거잖아요. 여기다 쓸게요. 자, 회사는 여기에 여러분들 비용 처리했죠, 그냥. 비용 처리 얼마 했어요? 얼마? 현금 얼마? 근데 세법은 이번에 무언가가 나간 걸 토지 개발 부담금이니까 토지라는 자산 잡혀야죠. 요거 이해되시겠어요? 토지란 자산. 자, 그럼 눈으로 보시죠. 장부는 비용 처리했죠. 근데 세법은 비용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세법상 비용에서 빼야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비용을 빼야 되니까 대변. 됐죠? 그럼 얘는 송금 불산입입니다. 세법상 비용에서 감소시키는 거니까 송금 불산입. 되세요? 이거 장부가 비용 처리한 걸 비용을 감소시켜야 세법상 비용이 아닌 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세요? 그 다음에 자 장부하고 세법 차이 나는 거. 자, 장부는 자산 없죠. 근데 세법은 토지라는 자산 있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자산이 세법이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증가해야죠. 그럼 자산의 증가는 어디? 차변 보죠. 개정 과목 신경 쓰시면 망합니다. 토지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물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긴 하는데 너무 개정 과목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법인세는 진짜. 그러면 자산이 대변에 있으면, 자산이 차변에 있으면 자산의 증가죠. 그럼 자산의 증가는 어떻게? 유보. 자산이 세법이 증가하면 유보. 그래서 얘는 유보입니다. 세법이 자산 증가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회사가 비용 처리했는데 자산 돼야 되니까 얘는 송금불산입. 토지 얼마 됐겠죠, 아까? 얼마? 유보입니다, 유보. 되세요? 그리고 이 유보는 플러스 유보죠? 플러스 유보가 추인되는 거예요, 발생한 거예요? 발생이 추인은 아니죠. 갑자기 처음 나왔는데 추인은 아니죠, 여러분들. 발생입니다, 발생. 그래서 얘는 유보 발생으로 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유보. 되셨죠, 요거? 그래서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씩 미뤄갈수록 계속 뒤쳐져요. 왜냐면 이제 5장부터는 조금씩 어려운 애들이 등장해요. 진짜로. 여러분들, 사장만 할만하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5장서부터. 자, 그래서 얘는 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은 방금 송금 불산입 유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송금 불산입. 여기 1 눌러야 되겠죠? 네, 이렇게. 자,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세무 조정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보여드리긴 할게요.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얘까지 했죠. 71,000원까지.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 권장. 일단 11시 방향에 조정 등록 누르세요. 누르시고 얘를 아래쪽 쭉 뺍니다. 얘 보이게, 여기 끝까지 보이게.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보고 이제 세모정 할 수밖에 없겠죠. 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직접. 여기 송금불산이 어디서부터냐? 여기 부가가치세 가산세부터요. 한번 직접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조정등을 누르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얘를 좀 빼야죠. 여기 빼야죠. 왜냐면 얘가 봐야 되니까 쭉 좀 이거 쭉 내려봐요. 요거. 요거 쭉 그렇죠. 그렇죠. 하고 이제 하나씩 여기까지 했잖아요. 여기 나머지 하면 되겠죠. 여기 송금불산이 빼야 돼. 그렇죠. 쭉 내리고 그렇죠. 하나씩. 정 불안하시면 내가 세무 조정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직접 입력이 편하실 거예요. 네, 세무 조정 알고 있다라고 하면. 내용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으면 닫으시고 그렇죠. 직접 입력 누르시고 그렇죠. 이거 보시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지. 엔터. 그렇죠. 금액 넣으시고. 그렇죠. 엔터. 엔터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마우스로 해당 거 클릭. 어떤 거 해야 돼요? 부가가산세.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한 거죠. 의무 위반했으니까 부당한 유출로 보는 거예요. 부당한 유출이니까 일단 사유출 돼야죠. 사유출인데 가산세 누구한테 내요? 그쪽 국가한테 내니까 기타 소재 맞죠? 그죠? 6번. 그렇죠. 엔터. 그렇죠. 오케이. 네. 그럼 또 한 번 하시고 또 보고 송금불산이 표시되어 있는 거. 저기 라인 맞추셔가지고. 그렇죠. 잘하고 계시네. 그렇죠. 그럼 여기는 가급적 거의 직접 입력하시는 게 제일 나으실 거예요. 검색 잘 안 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누르시고. 가산금 누구한테 내요? 누구한테? 자, 가산금. 국가한테 내는 거잖아요. 그럼 가산금 뭐가 잘못해서 내는 거니까 사유출이에요. 기타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이거 우리 아까 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 요거. 아이고. 요놈 시키. 세법은 자산돼야 되잖아요. 송금불사립 요거. 아이고 어떻게? 자, 상무이사 자택 재산세를 회사가 대신 내줬죠. 그럼 상무이사한테 부당한 이득을 줬죠. 그러면 상무이사한테 부당한 이득 얘가 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뭐로? 어떤 소득세? 그거. 근로소득 내야지. 그죠? 계속 해보세요. 나머지 남았다. 그렇죠. 보시고. 오케이. 전 여러분들 거 보기만 할게요. 물론 지금 한 번 어디 가셔가지고 보여드리긴 해야 돼. 괜찮아요. 제가 좀 이따 답할 건데. 그렇죠. 부담스러우시면 꺼져라고 하면 돼요. 야, 꺼져. 재수없어. 이렇게. 상처 많이 받는다라고 했죠.
이거 맞는지 한번 저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과목을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기 송금불산입하고 유보 이것만 맞으면 돼요. 맞아요? 맞죠? 송금불산 유보 맞잖아요. 이거 해도 돼요. 계정과 신경 쓰지 마시고 그죠. 유보 발생이 지금 추인 아니니까 플러스 유보자가 발생한 거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금액 적고. 그렇죠. 오케이 됐어요. 맞아요. 자, 여러분들 해볼게요. 가끔씩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저랑 답 맞추실 때 절대 계정 과목 신경 쓰지 마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중에서 뭐냐? 잠깐만요. 부가가치세, 가산세. 이거 자동 검색 잠깐만요. 자동. 일단 입력하고 할게요. 상무이사, 자택, 재산세. 기타 대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이 송금불산 유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난 자동 검색이 너무 좋아. 아니 자동 검색이 난 좋아. 왜냐면 이게 실수가 없거든. 자동 검색 되는 애들은. 맞죠? 그래서 토지를 쳤어요. 쳤더니 뭐요? 토지 개발 부담금이 안 뜨네? 근데 여기 송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맞는 표현이에요. 맞죠? 걸어요. 네. 그리고 이 금액 얼마야? 115만 원인가요? 115만 원. 네. 그럼 우리가 지금 플러스 유보 자리죠, 여기는. 일단 유보만 따지면 가산주행이가 플러스 유보 자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유보 발생 맞죠? 그리고 계정 과목 신경 안 쓴다니까요, 이쪽은? 그게 불안하신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근데 이건 토지 취득세니까 뭐가 딴지 걸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직접 하세요. 하셨죠? 불안하시면. 그래서 앞으로 저랑 답 맞춰보실 때 절대 여기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시험 볼 때도 과목은 아무거나 다 써도 상관없나요? 아무거나 아니고 요거는 봐야죠. 아까 했던 송금불산 유보처분함 이건 봐야죠. 자, 아무거나 말고 과목만 아무거나 써. 네, 그렇죠. 과목은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근데 좀 적당하게 써야죠. 토지라는 이런 건 좀 들어가야죠. 관련된 용어는. 사춘기는 아니잖아,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그거를 아무거나 써도 되겠다고 토지분한데 토지가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유보가 있나? 아무거나 이거 안 되지. 에이, 그건 더 너무 하시는 그죠? 그건 아니에요.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이런 딴지 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걸 수도 있으니까 그 불안하시면 직접 유형이 제일 짱이에요. 아시죠? 이렇게 해도 뭐라고 안 해요. 그죠? 제가 한번 물어보긴 할게요. 정말 아무거나 되냐고. 그렇죠? 자,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기출문제를